우리나라의 말이죠. 누군가에겐 성공의 훈장처럼 여겨지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정말 감당 못할 족쇄가 되는 세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인데요. 이 세금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아니 우리 사회를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오늘 그 뜨거운 논란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장 딱 보면 뭔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맞아요. 바로 그 화제의 드라마 더 글로리의 아주 유명한 대사죠. 알아들었으면 끄덕여 만큼이나 유명한 그 대사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바뀌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내는 사람과 종부세를 내는 사람, 이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얘기할 이 분열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클럽을 만들고 또 사회를 나누는 기준점이 되고 있다는 종합부동산세, 이 종부세라는 게 대체 뭘까요? 우선 그 정체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종부세는 일종의 부동산 부자세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원래 모든 부동산 소유주는 재산세라는 걸 내잖아요. 종부세는 그거를 내는 사람들 중에서 일정 기준을 훌쩍 넘는 고가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추가로 더 매기는 굿세입니다. 원래 목적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거였죠. 그럼 구체적으로 누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걸까요? 기준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으로 정해져요. 이게 실제 시세랑은 조금 다른 세금 계산을 위한 공시가격 같은 건데요. 일단 집이 딱 한 채인 1주택자는 이 공시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야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는 모든 집의 공시가격을 다 합쳐서 9억 원만 넘어도 바로 대상이 돼요. 다주택자에게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셈이죠. 3.07%,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2020년에 종부세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의 비율입니다. 2025년에는 2.04%였는데 1년 만에 1%포인트 넘게 확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부자가 늘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집값이 너무 올라서 원치 않게 이 종부세 클럽에 가입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종부세를 둘러싼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선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건 말이죠. 이 무거운 세금을 내는 걸 두고 시장의 반응이 완전히 갈린다는 거예요. 먼저 종부세를 무슨 훈장처럼 성공의 상징으로 여기는 시각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세금보다 집값이 더 오르면 그만이지. 딱 이 생각이에요. 종부세를 낸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만큼 비싼 동네에 이런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이다 라는 걸 증명하는 게 되는 거죠. 내 자산 가치가 팍팍 오르는 그 즐거움에 비하면 세금은 기꺼이 낼 수 있는 성공의 비용 정도로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이야기의 절반일 뿐입니다. 이제 완전히 반대편으로 가볼게요. 모두가 종부세를 훈장으로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금은 말 그대로 감당하기 힘든 재정적 압박, 거의 위기 수준입니다. 그 현실은 시장 데이터에 바로 나타나요. 보세요.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발표되자마자 서울 아파트 매물이 하루아침에 1,500건 이상, 그러니까 거의 2%나 급증했어요. 공시가격이 발표된다는 건 당신 올해 이만큼 세금 내야 합니다 라는 예고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너도 나도 팔아야겠다 하고 매물을 내놓는 거죠. 특히 누가 가장 힘들까요? 바로 이런 분들이에요. 평생을 살아온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은퇴자분들, 또 소득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쩌다 보니 집값이 껑충 튀어버린 1주택자들, 자산은 늘었을지 몰라도 당장 손에 쥐는 현금은 부족한데 매년 수백, 수천만 원짜리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면 이건 정말 현실적인 공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면 그냥 팔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도 만만치 않고 또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하려고 해도 대출 규제 같은 게 꽉 막고 있거든요. 결국 팔지도 못하고 버티기도 어려운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집주인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 종부세 논란은요, 단순히 세금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부동산 시장 전체가 점점 더 뚜렷하게 계층으로 나뉘고 있다는 거대한 흐름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종부세는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지금 시장을 더 촘촘하게 줄 세우게 하는 힘들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거든요. 종부세처럼 집을 갖고 있는 비용은 계속 오르고 집값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정해지니까 들어가는 문턱을 더 높아지죠.
여기에 전세는 점점 줄고 월세 부담은 커지면서 이제 각자의 경제력에 따라 살 수 있는 집의 등급이 아주 명확하게 갈리고 있는 겁니다. 한 전문가의 예측이 이 상황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요. 이제는 단순히 내 집 마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와 세금과 이자를 감당하면서 유지할 수 있는 아파트가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구분되는 더 냉정한 시장이 될 거라는 경고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 시장 어떻게 될까요? 이 복잡한 방정식이 어디로 흘러갈지, 우리가 앞으로 뭘 주목해야 하는지 핵심 변수들을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딱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날짜예요. 바로 2026년 5월. 이게 뭐냐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내는 무거운 양도세를 잠시 유예해준 조치가 이때 끝나거든요. 이 세금 폭탄을 피하려고 과연 매물이 쏟아져 나올지 이게 초미의 관심사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큰 방향성입니다. 단기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기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으로 마무리됩니다. 과연 종합부동산세는 자산가들의 자부심을 나타내는 부의 상징일까요? 아니면 서로 다른 세계를 갈라놓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계층의 벽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